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오늘은 참 웃으면서 인사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관세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미증시에서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블랙 먼데이를 맞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말에 미국 시장의 급락을 보면서 월요일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했을 텐데요. 이럴수록 또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서 변화되는 모습이라든가 또 반등의 단추를 어떻게 찾아나가야 될지 지금 투매에 아침부터 동참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네.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 오늘 특집으로 우리가 하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또 잠시 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 좀 지난주에는 이렇게 잘 버텨주나 싶었던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주 초부터 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급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근심과 또 걱정 함께 나누고자 저희가 오늘은 2시간 동안 여유 있게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여유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현재 내가 가진 이러한 고민들 또 지금 시장에서 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시간 동안 이 특집으로 열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방송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5%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다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다. 오늘 시장 어떡하지? 좀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이성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일 것 같아요. 그렇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 상담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인 구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트럼프의 저런 강경 기조 이러한 부분들이 파열음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네. 시장의 과열을 뭐 급등을 하든 또는 급락을 하든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완충 장치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잖아요. 네. 8% 이상 급락을 하거나 또는 급등을 할 때 시장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 20분 동안 중단을 시키는 조치가 이제 서킷 브레이크고 사이드카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돼서 코스피 선물 지수 200을 기준으로 5% 이상 급락을 하거나 또 급등을 할 때 뭐 어떤 급락이 좀 진정되게끔 또는 급등이 진정되게끔 조치하는 그런 매도 사이드카가 또 오늘 8개월 만에 작동이 됐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걸리고 나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뭔가 시장이 또 변화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네.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현재의 위치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이 확인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예단은 어렵습니다만은 네. 또 기술적으로는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분석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보면 좋겠는데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주말에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전 세계를 정말 뭐 파멸로 끌고 가려는 네. 그러한 의도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일단은 질러놓고 무엇인가 어떤 협상의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미국 트럼프가 질렀고 거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행보들은 다 틀리단 말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똑같이 34% 우리도 관세 시행을 하겠다. 10일부터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EU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에 할 듯 했지만은 각국의 조율도 필요하니까 뭐 월말에 뭐
단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통화도 하면서 야 우리도 웬만하면 뭐 0% 관세할 테니까 좀 잘 좀 해보자. 네. 또 우리 쪽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말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속속 지금 뭐 협상에 임하는 그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세 보복을 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협상을 하는 이런 어떠한 그 시차를 두고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는 뭐 섹터별로도 종목의 어떤 그 하방을 잡는다든가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보복을 한다고 그랬을 때 중국과 EU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또 내부적으로는요. 결국은 트럼프가 이렇게 급락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보여주기식인지 몰라도 골프 치러 갔단 말이에요. 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간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예상했으니까 나는 뭐 내 스케줄은 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파월한테 이제 지금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또 네.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하락했던 가장 또 추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의 풋을 기다렸는데 파월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죠. 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이것이 상당 기간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금리를 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네. 결국 시장은 트럼프는 트럼프고 그렇다면 뭔가 비빌 언덕은 파월인데 파월마저도 시장이 만족할 만한 얘기를 못 해줬다라는 거에 따른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요. 뭐 지난 코로나 당시 때처럼 새벽에 긴급 성명을 발표하면서 제로 금리를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다음 FOMC 회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 달 후란 말이에요. 네. 5월 8일 우리 시간으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정이 되지 않고 뭔가 어떤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FOMC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파월 쪽에서도 뭔가 금리 인하 카드라든가 단행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트럼프와 파월이 이렇게 마치 경제 대통령과 미국의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의 이런 대치가 완화되는 모습들이라도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조금은 더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들도 뭐 예상이 돼 있고 FOMC 의사록도 나오고 CPI, PPI 발표가 되지만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어떠한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또는 행정부 내에서 미국의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재무장관은 우리 갈 길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 의회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독선에 대해서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우린 다 망한다.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행위인데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의 강공 드라이브가 지속될 것이냐. 그거는 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봐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뭐 LG도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어떤 실적 발표도 잠정치가 나왔습니다만 내일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절묘하게도요 아침부터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 53,100원을 저점으로 더 안 밀리고 되반등을 주고 지수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미 증시도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고 우리 시장도 2310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 삼성전자의 어떤 잠정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뭐 좋게 얘기하면 호황기가 다시 또 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작년 7월 달의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소위 지난 11월, 12월, 1월에 걸쳐서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여기서 주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이 중심이 되면서 추세를 이렇게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추세가 상승의 채널이 이탈이 됐다는 얘기죠. 이날 개파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직전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60이고 개파락한 자리에 상단이
결국은 2,510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현재 구간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단숨에 뭐 2,500을 쉽게 넘어가는 그 흐름보다는 최소한도 여기에서 급락하고 대반등 주는 자리가 이제 2,450선 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물론 더 뭐 어떤 그 익사이팅한 그런 그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형 관리가 안 되고 내가 주식을 100% 갖고 있고 현금 비중이 뭐 1,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번 구간에서의 대반등을 1차적으로는 2,450 정도를 보고 거기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리고 또 나머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2,550선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저항대를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이 변동성에서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도 매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고 다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중의 저점이 오늘은 일단은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된다라면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에 2,327포인트가 저점으로 됐겠죠.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이후에 도지형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틀 동안 나와주고 양봉이 연출되는 자리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승의 양봉이 연출될 때 이러한 시초가를 중심으로 시초가가 잘 유지가 되고 상승의 흐름들이 더 이어지고 물론 수급적인 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요 며칠 사이에 3조 원의 선물에서만 매도를 쏟아붓고 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이 되는 시점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초가가 지지가 되면서 상승의 양봉이 나오는 시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대응 전략이 짧게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이탈된 그러한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450선을 저항선으로 놓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현금 비중이 현재 높으신 분들은 상승의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어려우신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초반에 또 전화를 주셔야만 상담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지켜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문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서동구의 바이앤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63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LNF고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 보유 중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2차 전지 또 이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또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좋을까요? 네, 그 부분도 있었고 테슬라의 매출 급감과는 달리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매출 증가라든가 그리고 신차 인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가뭄 끝에 단비처럼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일 공매도 타켓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올해까지는 전반적으로 적자가 지속이 되거나 적자폭이 축소되는 정도란 말이죠. 네. 대부분이 전망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올 2, 4분기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런 측면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뭐 여기서 더 뭐 추가적인 뭐 매도라든가 또는 뭐 신규 진입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LMF 같은 경우에도 바로 테슬라와 관련된 LFP 양극재 배터리 쪽들의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뭐 테슬라 자체가 뭐 어떤 면에서는 목표가도 계속 하향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노이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지금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현재 30% 비중 12만 5천 원 뭐 홀딩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단행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 장기간에 걸쳐서 1차적인 어떤 횡보를 급락 이후에 횡보를 해주었던 자리가 요 8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 정확히 보면 9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이 자리까지는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의 급반등이 나온다면은 8만 원 라인까지는 쉽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뭐 테슬라도 진정이 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 좀 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도치 장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까지 규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어떤 규정상 5월, 6월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도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5월 아니면 6월에는 그 전이 되겠죠. 어떤 이제 그만둔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전부터 만약에 되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뭐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그때 최소한도 8만 원 이상에서부터 9만 원 정도가 왔을 때 내가 포지션을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밑에서 채워 넣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거냐 그 고민 여부를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 현재 2차 전지 업종이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LNF 시장 반등 시에는 8만 원 또 9만 원까지 상단 열려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때쯤 또 다시 한번 매도하는 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 가격대 오시면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DB하이텍. 네, DB하이텍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6,500원에 25%. 네, 56,500원에 25% 갖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다 지수가 밀리면서 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지수가 밀리면서 이 종목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제
제가 지금 목표를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5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밀렸는데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반도체 종목도 많이 상담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DB하이텍 최근 들어서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에 따라서 이 저가형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게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은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반적인 컨센서스도 한 5만 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 그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 리포트들도 보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한 6만 원 정도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매수가 이상 오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이제 내 마음하고 시장 마음은 또 틀려요. 그렇죠? 다만 네네. 일봉보다도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그림이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의 모습과 그리고 2023년도 초까지의 모습이에요. 요걸 보시면 느끼시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뭡니까?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왔죠. 그렇죠? 네. 여기 7만 원을 넘어갔던 자리. 네네네. 그리고 8만 원도 한번 넘어갔던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요 8만 원대 한번 넘어왔던 자리.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헤드 앤 숄더형,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죠. 삼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네. 예. 자, 올- 왜요? 질문하세요. 요 아니,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보면 이렇게 네. 올라갔다가 네.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밀리고 그렇죠. 이번에도 한 5만 원까지는 제가 올라가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밀렸어요. 그렇죠. 그게 왜 네네. 그런지가 이제 왜 밀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수가 밀려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잘 보셔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헤드 앤 숄더 소위 쓰리봉의 패턴을 잡고 급락하고 대반등 주고 그리고 또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절묘하게도 어디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냐면요. 바로 이 직전에 저점을 형성해 주었던 그리고 2022년도에 쌍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던 이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올라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6만 원까지 순식간에 갔었습니다. 작년에. 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다가 돌파 시도를 이번에 하는 듯 했다가 못하고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게 5만 원짜리예요. 이 고점이. 네. 네네. 이 5만 원짜리에 바로 직전의 고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간 거야. 그럼 그쪽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첫 번째 못한 건 뭐냐면 이때 여기 정도의 매물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셨으면 5만 원 정도의 비중을 3분의 1이든 50%든 때리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지금 자리 정도에서 시장의 안정 여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다시 채워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신 거야 한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25%인데 뭐 하방을 잡든 아니면 더 하락한다고 한들 추가 매수해서 뭐 50% 비중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최소한도 요 2주 동안에 걸쳐서 오늘 이제 뭐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만은 여기까지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순간적으로 밀리더라도 대반등은 한번 나옵니다. 그 자리는 4만 5천 원부터 5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거 이번에 이제 5만 원 넘어가고 6만 원 가나가 아니라 5만 원 근처 가서 거기서 저는 뭐 강하면 5만 원 근처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4만 5천 원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4만 5천 원부터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4만 원 초반이라든가 또 한 번 4만 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채워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단가도 낮추면서 비중도 단 5%든 더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목표가를 그 다음 자리에서는 이제 한 5만 원 초반 정도 될 테니까 5만 원 정도라든가 아니면 5만 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결론 56,500원이 내 매수다니까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의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서 가격 레벨을 좀 낮추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 4만 5천 원 그리고 5만 원 라인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또 4만 원 초반 자리에서는 다시 비중을 채워 넣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는 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방송 말미에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안타깝게 또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안내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점심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활용하셔서 또 고민되시는 부분들 해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자리에서 내 종목 어떠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또 고민이 되는 점들도 함께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부산이요. 네, 두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50%고요. 매수가는 31만 원인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 31만 원 근처시고 비중이 50%면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좀 두산이 많이 이제 내려오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지금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떡해요, 이거를. 네, 맞아요. 오늘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본전까지는 갈지 계속 내려갈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더 내려갈까 봐 또 더욱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떡해요? 그러게 말해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탑다운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장 전체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것 안 같아요. 좋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버텀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종목만 잘 찾아서 대응을 하겠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버텀업 방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테마성 종목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은 대선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정책 관련주들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또는 일부 대선 주자와 연관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빨간불이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두산 같은 소위 두산 이 종목은 또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거는 내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도 잘 올라가고 회사가 돈도 잘 벌고 하면은 올라갈 텐데 뭐 지금 다 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 두사는 각 계열사로부터의 지분과 관련된 수익성 창출이 아니라 IT 쪽과 관련된 계열사에서도 또 영업이익이 잘 창출이 되는 그런 어떠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러한 움직임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두산의 주가의 상승의 흐름을 지난 12만 원, 작년 8월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소위 엔캐리 자금 청산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22만 원에서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 이 12만 원대에서부터 다시 또 이 33만 원까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많으니까 더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중 한 10%, 20%만 됐어도 까짓 거 내가 오늘 더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비중 50%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움직일 틈이 없잖아요. 여기서 더 사기도 뭐하고 샀는데 더 빠지면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직전에 고점이었습니다. 21만 원, 22만 원이. 요 자리가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요렇게 볼까요? 26만 3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 계속 저항으로 받았던 자리들이 요 22만 원대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22만 원, 3만 원. 이게 이제 직전에 고점이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30만 원을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쭉 최근에 것까지 이렇게 볼까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 딱 부딪혔어요? 제가 선을 다시 그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은 선이 있었죠? 네네. 그 오늘 절묘하게 그 자리에서 오늘 장중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장중 저점 못 보셨어요? 네. 이거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장중 저점이 절묘하게 23만 6,500원이었어요. 거기까지 갔었구나. 예.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선 근 거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잘 보여요. 그렇죠? 네. 이 주가라는 게 왜 하필이면 이 지난번에 바로 이 작년 요 5, 6, 7월 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이 저항을 작용했던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38만 원이 갔는데 하필이면 왜 이 23만 원대에서 오늘 조정을 딱 저점 잡아주면서 이런 도지형이 나오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1차 23만 원에 대한 하방은 잡았다. 그러면 그래요?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30만 원까지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제가 30만 원 온다고 서동구가 30만 원 온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30만 원까지 난 버틸 거야. 이러지 마시고 네. 내일부터든 모레부터든 주가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줄 때 과연 28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근처 예. 여기서는 비중을 30%든 50%든 줄여주시란 얘기예요. 무조건 31만 원 딱 난 본전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출렁할 때 뭐 5, 6만 원, 6, 7만 원에 다시 또 채워 넣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당분간은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난번 구간에서도 올라갈 듯 하다가 못 가고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하시면서 대응하면 좋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현재 두산 같은 경우는 28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이로 인해서 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함께 가져가 보자는 모습, 함께 가져가 보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4.9%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천억 넘게 지금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5% 넘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하락폭을 일부 줄여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낙폭이 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658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시장도 이 메이저 수급에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900억 넘게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94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4% 넘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또 내 종목 더욱더 좀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 종목의 대응 전략 오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민이라든지 또 사연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환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세와 관련된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 관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지금 뭐 8% 이상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전장 이제 휴장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펼치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투기적인 흐름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격적인 매매에 있어서 코스피라든가 이런 쪽은 뭐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선물 쪽에서 뭔가 이런 어떤 공격적인 추이가 좀 진정이 돼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참고하기 위한 미결제 약정 관련돼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뭐 3월물도 끝났고 다 했습니다만은 이 차트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죠. 바로 3월 21일 날, 3월 14일 날 3월물이 만기가 되고 6월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54에서부터 이 310일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요. 요 밑에 미결제 약정 추이를 보시면요. 27만 8천 계약입니다. 자, 이 27만 8천 계약은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기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월 만기 때 작년 12월물의 만기 때 그 이후 이렇게 미결자 약정들의 추이를 보면은 결국은 14,000 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이 310 아까 우리가 11포인트라고 그랬는데요. 335 저점도 기록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이런 자리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구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350 이하에서부터 또 계속 하락하는 이 과정들이 나타나요. 이 과정 속에서 311포인트까지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23년도 12월물이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저점으로 하면서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수상으로 310선 그리고 코스닥 우리가 미결제 약정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번 구간에서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이 모습들에서의 미결제 약정들의 추이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
지금 현재 27만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28만 개가 넘어가거나 28만 개에 근접하면 할수록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미결제 약정의 임계치는 다다르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물 쪽에서 신규로다가 더 강하게 때리기에는 이제 점점 목이 차고 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열어두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이 미결제 약정 추이를 감안을 해본다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또 잦아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와 또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원활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이러한 고민들까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시카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SPG고요. 이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기회로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충분히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매수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진입 시점과 또는 비중과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내 종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은 SPG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0원의 10% 비중을 내가 어떻게 저거를 추가 매수를 할까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지만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물론 네. 뭐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고 그 타이밍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 타이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코스피, 이거는 코스피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스닥이 지수 저점이 나와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분 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오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전에 저점이 바로 9시 58분에 656포인트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일단 한번 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SPG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저점을 확인하고 또는 조금 100원이든 1000원이든 더 주고 사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일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하고 급락했다가 쭉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의 고점이었던 자리가 663이고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4분에 664포인트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장은 이따가 오늘 여러분들 특집 방송으로 제가 2시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점이 오늘 장중에 저점이 656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은 어디가 나오는 겁니까? 667포인트가 나온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내려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오전에 이 저점인 장중 저점이었던 656포인트를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657포인트에서 미세하게나마 버티고 뭔가 또 한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소한도 이 종목이 이 저점을 잡아주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의 중간값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661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 아침에 저점이었던 656포인트가 지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던 658이 지지가 되면서 660까지를 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660이 와줘서 지지가 돼준다면 다시 한번 665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SPG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PG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매매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실 때 뭐 5분 봉이 됐든 1분 봉이 됐든 이 30분 봉에서의 중심을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다른 코너 시간에 여러분들께 60선 골든벨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아직도 역배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얘도 22,200원 저점에서 반등 같이 줬다가 다시 또 되밀리면서 지금 2만 원, 2만 10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소한도 이 자리가 지지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려면 이 중심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 6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 장중 저점 2만 200원이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2만 600원 위로 올라서 주느냐. 2만 600원 위로 올라서 주고 거래가 만약에 수반이 돼준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도 2만 2천 원 근처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 또 내일의 기준이 또 틀려지겠죠?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더 실든 아니면 내가 매도를 하든 그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 이 코스닥의 지수 저점을 확인해 보자는 점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는 이 30분 봉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만 200원 라인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2만 60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대응해 보자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네, SOP. 네, 숲 입니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88,000원에 40%입니다. 네, 88,000원에 40%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언제쯤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달 전 정도 산 것 같아요. 한 달쯤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내일 또 미국장 떨어진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야 될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을 다시 한번 좀 줄여야 될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탈도 많고 뭐 기대도 큰 그러한 종목이에요. 숲이. 그렇죠? 네. 네, 뭐 감독원, 국세청 뭐 조사받는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또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지금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미리 매를 맞아서 냉정히 봤을 때는 뭐 크게 더 밀릴 자리도 없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현재 같은 구간에서 물론 아까 50%의 비중을 갖고 계신 분보다는 적어요. 40% 비중이. 그렇죠? 네. 근데 네. 절대적으로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계속 어떤 비중과 관련된 부분을 조절해 드리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위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8만 원이 절대적으로 이제 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급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관세에서 자유로운 엔터 쪽이라든가 뭐 플랫폼 쪽이라든가 얘네들이 그래도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8만 원에 대한 지지력, 그러니까 10% 손절을 각오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뭐 9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은 한번
현재 비중에서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뭐 10%에서 20% 미만 정도로만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는 이 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는 이 종목 정말 좋아. 라고 하실 때는 뭐 9만 원에 안착을 하든 10만 원에 안착해서 새로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고 추세가 만들어질 때 지금은 그림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뭐 이러한 그 순간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뭐 이 박스권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도 않고 잘못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이 숲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을 많이 싣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파트너님 시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또 일부 종목들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또 금요일날 이렇게 좀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이 이래서인지 좀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관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리고 또 뭐 7대 공약 사항도 당 차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뭐 공식적으로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또 준비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강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속에서 뭐 국민의힘이 발표된 내용에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저출생 고령화 대비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테마가 어떤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은 뭐 아가방 컴퍼니한테 뭐 관세 매기겠습니까? 네,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아가방 컴퍼니와 관련된 매출이 급성장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뭐 꿈비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트가 가능하신 분들, 뭐 붐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하신 분들은 가능한 자리인데 만약에 시장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수의 어떤 급반등이 연출이 된다면 또 그들 종목들은 또 한순간에 또 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무리하게 정책적인 쪽으로 몰려가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비중을 뭐 5% 내지 10% 미만 정도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급반등이 연출되는 흐름이 연출된다라면은 그들 쪽이 또 일순간에 매기가 꺾이면서 이쪽으로 오르다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발 하나만 담그고 대응을 하죠. 두 발 다 풍덩 담갔다가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또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일부 정치 테마주의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또 따라가는 것은 지양해보자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또 투자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12시 53분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시장 모두 다 4%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계속해서 팔아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라든지 또 이 중국이 관세 보복 조치를 나서면서 또 히토류 같은 그러한 일부 테마에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세한 시장 표정 어떨지 마켓 웨더 통해서 살펴보고 올 텐데요. 저희 1시에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고 오늘 바깥 날씨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미중 관세 전쟁 격화에 투지 심리와 함께 우리 시장은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지난해 8월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8개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저기압 영향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그래도 해가 뜨는 테마와 업종들은 존재를 하고요.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특히나 조기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쾌청한 날씨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일자리 관련주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티드랩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오픈롤, 윌비스, 메가 MD 등의 종목들에도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요. 유라클과 코나아이, 웹캐시 등의 지역 화폐, 소액 결제 등의 종목들도 시세 연속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이 보복에 나서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노바텍과 유니온, 동국 RNS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반도체도 관세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가 $100 밑으로 급락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도 저기압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3달 만에 17만 원 선을 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 EV 첨단 소재입니다. 장 초반부터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장 마감 이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414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으로는 오늘 23일, 다음 달 30일 확정 발행 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한국 PIM인데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IT, 자율주행 산업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3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 이후 1년 8개월 만에 코스닥 신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이거래 연속 맑은 날씨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트럼프,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 안 되면
중과 협상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상호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중국의 대미 흑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지난해 기준 2,954억 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두 차례 10%씩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상호관세로 34%의 관세를 매겼다. 대중국 관세만 도합 54%다. 네, 무역 적자와 관련한 쇼츠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그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고 싶기도 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환율 좀 계속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환율이 오르면서 이렇게 외국인들 좀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그렇다면은 또 반등의 트리거를 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뭐 미국에서 트럼프 또는 뭐 그 주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되는 거는 외환 시장 아니겠느냐. 네. 결국 환율 쪽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엔달러 동향이라고 봅니다. 엔화가 우리 다시 또 뭐 1,430원대까지 왔다가 뭐 60원, 40원 가고 있는데 상단은 일단은 막혀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엔화가 지금 뭐 144.5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작년 8월에 어떤 그 악몽을 또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번 주에 엔화의 동향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엔달러 동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의 이 흐름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 엔달러 동향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7월 초에 161엔대까지 있었던 이 엔화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4주 동안에 160엔대에서 장중에 146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월 5일 날 이 주간에 141엔까지 가면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아주 또 한번 크게 놀래게 만들었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40엔도 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장중에 139엔까지 갔다가 종가로 143엔대로 돌려놓고 야 우리 금리 인상 안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고 곧바로 이렇게 다시 또 160엔까지 갔다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요 149하고 저점이 단기적으로는 148이었습니다. 148엔에서 이 150엔대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후반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습들도 이 144엔에서 145엔, 6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요. 지난번 139엔까지 살짝 갔던 그러니까 140엔이라고 보면 뭔가 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해주고 대반등을 빨리 주면서 150엔대 내지는 140엔대 후반으로 가지 않으면 한번 이게 더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걸 지금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그렇고 현물 시장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의 해지를 일정하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그 기술적 급반등 또는 단기적으로 뭐 물타기든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이 외환 시장의 동향들, 특히 엔달러 환율이 140엔대 후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145엔도 또 깨고 아래로 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여러분들의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도 참고하면서 이번 주에 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뭐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이것보다는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들 조급한 마음에 뭐 극단적으로 신용이라든가 미수 쓰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러한 환율의 동향들 또 전개되고 있는 관세 협상의 시간들 같이 체크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외환 시장, 특히나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서동구의 바이앤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립니다.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 같이 나누고자 1시간 더 연장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실 분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셔야만 여러분들 상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388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필옵틱스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8,000원에 비중은 25%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모든 분들의 아마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대형주 군단에서는 SKC 그리고 또 필옵틱스 또 캠트로닉스 이러한 그 대표적인 이제 종목인데 오늘 또 기사도 나왔죠. 전반적으로 신용 비중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러한 부분들의 반대 매매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용 비중이 이 시간 현재 기준으로 오늘 보면은 5.69%입니다. 필옵틱스가 높죠. 8%대에서 좀 이제 감소는 되고는 있지만은 그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사실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지만은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겠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는 이거 뭐 순식간에 뭐 하한가가 이제 8시 우리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됐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위치들을 보시면 이제 121선 근처까지 이제 다 내려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 밑에서 120일이 있는 자리까지 다 내려왔고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도 보시면 거래가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매수세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1차적으로 지난번에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다가 숨고르기 해주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왔던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120일까지 밀리는 자리들 이 자리면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오히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요, 바로 이런 어떤 블로우프 현상들, 이제 거래가 급증해주고 또 이렇게 급등이 연출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올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자리죠. 일부 그래서 분할 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해야 될 자리인데 차라리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요, 만약에 개파락이 연출이 되면서 급락이 한번 이 121일도 순식간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뭐 우리가 주축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매수라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지지는 지금 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매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도도 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세의 어떠한 그 눈치 보기, 관망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 비중 25%시니까 무리하게 여기서 쫓아가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다만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0일에 대한 이 지지력, 지금 현재 기준으로 27,800원, 요 28,0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거래도 좀 수반이 돼주고 양봉이 전환이 될 때,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35,000원, 36,000원을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시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단기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해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매수세가 좀 위축돼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세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8,000원 라인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수가와 또 비중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한 가지가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이 빠져 있어서 또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셀트리온 네. 194,000원. 비중 15%요. 19만 4천 원 맞으실까요? 네. 아,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좀 보유를 하고 계셨을까요? 이게 한 2021년도 된 것 같으네요. 그럼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기도 어렵고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것이 이제 뭐 물타기를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좀 뭐 정리를 해야 되는가,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오랫동안 이렇게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응 전략이 더욱더 절실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이앤셀 오전만 했었으면은 오늘 상담을 못 할 뻔했는데 일부만 했었으면, 그렇죠? 네. 지금 1시부터 2시까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2부 특집으로 진행을 하니까 네. 잘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 19만 4천 원이라는 자리는요, 네.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서 대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의 자리에서 더 매수할까 말까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두들겨 보자고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들을. 그리고 그나마라도 현재 위치에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라든가 또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트럼프 2기 의약품 관세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각 그 증권사에서들 목표가를, 적정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22만 원대에서 24만 원이라든가 또는 뭐 22만 원에서 23만 원대라든가 평균적으로 24만 5천 원 정도를 향후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적정 주가로 지금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 요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주가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도 이 어떻게 보면 좀 뒷심이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잘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주가가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부터 요 18만 원에 대한 이 자리가 잘 유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은 이 15만 원도 일단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요렇게.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봉의 모습이나 월봉의 모습으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들이 2024년도에 23만 원까지 갔던 자리였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요 19만 원, 그리고 요 16만 원, 15만 원, 뭐 16만 원이 살짝 이탈됐던 자리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이번 달 4월 달 아직 물론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4개월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4주째.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빠진 거죠. 요거를 이제 월봉으로 또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도 이 12만 원, 13만 원, 그리고 요 16만 원 이러한 자리들에서 계단식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16만 원 자리가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16만 원에서만 지지가 잘 받아주면 언제든지 요 19만 원 이상은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19만 원부터 20만 원은 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저항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에 안착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어떠한 그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지만 여기 구간들처럼 당분간은 여전히 지금 3년째 박스 상단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주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요. 내가 이걸로 조금 더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16만 원이 안 깨지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또 2차 관세 뭐 제약도 하겠다 이러면서 또 한번 쿵 하고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15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가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13만 원은 이제 안 깨는 자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15만 원 초반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셀트리온 목표 주가가 계속돼서 좀 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좀 매수가까지 올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상담 이어가 보니까 사실 이 종목보다는 오늘 고민들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종목이 잘 올라가면 뭐 문의할 일도 없고 네. 또 적절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상치도 못한 어떠한 급락세들이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저 역시 뭐 30여 년 동안 이러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조언도 해드리고 있지만 뭐 10년 주기라고 그럴까요? 요즘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5년 주기 같기도 하고 네. 뭐 IMF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9.11 테러 또 금융위기 뭐 여러 일들이 너무 많죠.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세상이 다 끝날 것 같고 내 종목이 정말로 뭐 상폐당하고 관리 종목 가고 그러는 종목들 아니면은 이 순간만 잘 넘기시면 일정한 대반등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분위기들이 반전이 되면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내가 뭐 매수 가격이 아직도 저 위에 있어 이걸 어떻게 하지라기보다는 그때 과감하게 일정하게 손실 지금 40~50% 손실을 보고 있다. 대반등 줬을 때 마이너스 20~30%, 20%로 좁혀놓을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뭐 빠르면 단기적으로 뭐 이번 주 아니면 뭐 이번 4월 중에도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밑에서 채워넣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반등의 시그널 그리고 반등의 계기가 됐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좋지 막연하게 이거 큰일 났네 얼마나 더 빠지지 이게 지금 뭐 눈에 계좌에서 마이너스 뭐 20%에서 30% 막 50%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안절부절 못 하시는 그러한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사태 이후에 급락을 하고 대반등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시장은 또 여러분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2680까지도 오기도 했고 이 지금 한순간에 여러분들 뭐 1, 2주 만에 뭐 200~300포인트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달도 차면 기우는 거지만 비우면 다시 또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정반합의 논리와 원리 이런 거를 적절하게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을 심리를 조금이라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누구나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더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가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 목소리를 통해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40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40만 6천 원에 비중은 15% 갖고 계시군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좀 가지고 계셨을까요? 한 달 보름쯤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렇다면은 네. 좀 계속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빠져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그냥 절대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요. 너무 떨어져서. 네.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괜찮을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모아가고 그게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네. 또 뭔가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흔히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처럼 막 올라갈 때 털커덕 매수해서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 자리가 고점이거나 아니면 밀려 내려올 때 조정 끝나고 가겠지 하고 매수했는데 계속 흘러내릴수록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게요. 선생님 비중이 15%라는 거는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40-50%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로 꼼짝없이 뭐 하세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네. 이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라는 거는 만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것도 냉정히 보면요. 자,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였어요, 이때. 그러니까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때 한번 반등을 줬지만 그 전에 2023년도 하반기에 24만 2천 원을 고점으로 이때부터 사실은 움직였던 거예요. 자, 잠깐만 제가 이걸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때부터 주가가 2022년도 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 결국은 14만 원을 가고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삼성 얘기가 나오면서 24만 2천 원까지 고점을 찍었죠. 그렇죠? 네네. 그때도 혹시 레인보우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매매 좀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안 들어가고. 그때는 안 하셨죠. 네네. 그런데 이때도요. 이번에 40만 원까지 갔었지만 이거는 제가 다른 코너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이 좋은 수익도 챙기고 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도 해드렸었는데 이 20만 원대에 매수하신 분들도 그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버티는 듯 하다가 17만 원, 18만 원 유지되다가 이 종목이 10만 원도 깨졌었어요. 10만 원도 깨지는 이 자리까지도 갔었던 겁니다. 이게 불과 길게 보면은 1년 반이고요. 짧게 보면은 만약에 이 10만 원에서부터 요 5, 6개월 동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증시객원에 이런 말이 있죠. 3일 천정 100일 바닥. 조정은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단숨에 3일 만에 그냥 다 복구시키는 게 시장의 또 속성이에요. 이런 급등주들의 패턴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했던 주식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아이고.
요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는요. 네. 여기 구간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보시면 네. 이럴 때는 쫓아가셔도 돼요. 물려도. 시세가 완전히 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횡보해 줄 때 한 번 더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겁니다. 20일 이평선도 깨지 않으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42만 9천 원이 고점이지만 그 전에 고점 지구가 41만 9천 원에서 이미 나왔어요. 2월 10일 날. 이날. 네. 항상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 상승의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네네. 네. 이 보세요. 여기서도 상승의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 횡보하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에서 뭐가 나와요? 다음 날 양봉 나왔다가 음봉 나왔죠. 네, 음봉 나왔죠. 네. 이게 위험한 거고요. 그나마 5일선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 구간들 속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일선을 못 지키더니 수렴을 시켜놓고 5일선과 20일이 데드가 나요. 이 음봉. 네. 이 음봉이 결정적으로 나 이제 조정 들어갈래? 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40만 6천 원에 매수했다라는 거는 여기 구간 어디쯤이었을 거예요? 2월 15일 또는 네네, 20일 요 그 사이에. 네, 20일, 그렇죠? 네, 아, 이거 조정 잘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네. 그리고 20일도 지지가 잘 받네. 38만 원도 지지가 잘 받네. 이러면서 버티신 거죠. 더 살까 말까 고민도 하셨을 테고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15%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가가 그 다음 날 이 38만 6천 원, 39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못 가고 다음 날 개파락하면서 이 캔들의 데드 그리고 이평선의 데드 5일선이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럴 때는 무조건 50%라도 아니면 전량 매도했다가 내가 다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험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이 고점권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지금부터 이제 보자고요. 왜 제가 이 가격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42만 9천 원이 아니라 이 시초가 자리였던 38만 5천 원이라든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34만 2천 원. 이 34만 원과 38만 원이 앞으로 이 종목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가는 데다가 또 음봉으로 또 밀렸죠. 5일선 저항받고. 네. 그게 35만 4천 원이지 않습니까? 이 고점이. 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5일선이 계속 저항으로 받으면서 못 가고 얘 역시 120일선 근처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게 2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순식간에 40만 9천에서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종목을 안 갖고 있어. 신규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 지난번 구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사고 이 42만 9천 원에 쫓아간 사람도 있었을 테고 40만 원에 산 사람들, 34만 원에 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22만 5천 원, 23만 원 여기까지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도 없다. 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이 가격이라면. 가격이요? 아, 잘 하나 떨어져야지 뭐 마음이 안 생겨요, 지금요. 조금 뭐 매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없는 그렇죠. 사람이라면. 네. 선생님은 저 40만 원에 사갖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시지만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역지사지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야. 내가 지금 40만 원을 갖고 있어서 20만 원대까지 밀린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한번 냉정하게 이 주가가 많이 빠졌네? 홍길동이가 이걸 딱 보더니 이 방송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야, 저거 좀 내가 좀 매수 좀 해봐도 될 자리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결론. 지금 자리는 버티셔야 될 자리예요. 아, 버텨야 될 자리요? 그럼요.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자리들은 로봇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자리들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을 또 충분히 받았고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밴드에 네네. 나가죠. 거기 입장하시면 또 가격 레인지라든가 로봇 관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신규 소식들도 전해드릴 테니까 그거 네. 참고하시고 일단 네네. 홀딩 그리고 30만 원 근처 가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이모 로보틱스 현재 좀 버텨내야 될 자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오답 노트처럼 좀 차트를 통해서 이 대응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복기를 해보시면서 또 다음 투자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0% 20만 원. 30%. 3월 22경이 될 거예요. 산재가 얼마 안 됐어요. 네. 3월 말쯤에 매수를 예, 하셨고, 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좀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또 밀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예, 겁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떤 부분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얼마나 빠질라나 어떻게 갈라나 이 손절을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예,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이 하이닉스를 공략하신 어떠한 그 매매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또는 뭐 내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루 이틀 한 5% 10% 게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한 가을까지는 여유가 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방송 보니까 좋다고 네네. 뭐 올라간다고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했더니 그냥 막 빠지는 겁나네요. 그러셨군요. 예. 혹시 이 서동구의 바이앤셀은 시청 안 하셨나요? 예, 자주 보기만 했어요, 선생님. 예, 그러셨구나. 제가 하이닉스 관련돼서 우리가 디램이다, HBM이다,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지금의 하락은 업황이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세 폭탄에 따른 우려감, 거기에 반도체도 곧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 엔비디아도 100불이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유탄을 같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종목 상담한 그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셨을 텐데 이게 일단 하이닉스는 지난 7월 11일 날 24만 8천 원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요. 그러면서 요 15만 원에 14만 원 4천 원도 있었지만 이 15만 원에 대한 하단부를 완벽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중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 18만 원, 19만 원 라인. 여기가 저항이면서 중심값이에요. 요런 라인들이. 1차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기간 조정의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 5개월 동안. 그리고 그 18만 원, 19만 원이 저항이었다가 돌파가 돼 주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거예요. 22만 원까지. 요 그림이 이렇게 딱 보시면 비슷하시죠? 위아래 진폭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20만 원에 매수하신 거는 꼭 빵점이다는 아니고 50점 정도 되신 거야. 그래요? 제가 경험이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원래는 요 18만 원, 19만 원이 지지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 미국도 급락이 되고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다 급락하니까 얘도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은 요 파란 막대가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서 빨간 게 계속 받치고 있죠.
예. 이건 기관 애들이 또 열심히 또 이 가격에서는 이제 주소 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22만 원에 가까워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15만 원, 6만 원에 가까워 있어요? 지금 16만 7,500원인데. 예, 그 15만 원, 16만 원. 여기가 가까워 있죠? 예, 예. 예, 홀딩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 한 10%, 20%면은 오히려 이제 뭐 빠르면 내일 정도부터 더 분할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할 텐데 그거는 힘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이렇게 이 중심축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만약에 올라온다라면 어디가 저항이 되겠습니까? 19만 원에서 20만 원이 지금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때 뭐 내가 좀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채워놓는 거고 아 괜찮다 여기서 더 빠져봐야 뭐 한 1, 2만 원 더 빠지겠네 나는 올 여름 또 올 하반기까지 홀딩할게 디램 가격도 좋아진다 그러고 또 엔비디아도 여기서 만약에 120, 30불 가면 얘는 또 21, 2만 원 또 쉽게 가니까 롱텀으로 두고 가겠다 홀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고. 네. 힘내시고요. 또 20만 원 예, 그쪽 가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시간 되시면 또 한번 전화 주십시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딩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20만 원 자리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LG전자 12만 원에 20%입니다. 아, 네. LG전자 12만 원에 20%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 좀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이게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어요. 단가 네. 좀 낮추고도 싶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더 내려갈까 봐. 네. 그것도 염려스럽고 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전화는 드렸습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파트너님 이 네. 구간에서 아무래도 손을 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예. 그래도 저랑 통화를 하니까 음색이 조금 밝아지셔서 제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반가운 그 인사는 뒤로 하더라도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LG전자 관련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그 상담을 해드렸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관세 폭탄과 관련돼서 가장 큰 관세를 또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서 우리의 전진 기지가 또 어디입니까?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사는 보셨죠? 네. 우리는 관세 25%인데 베트남은 46%를 때린다. 네. 그러면 지금 LG 뭐 스마트폰, 삼성 가전 뭐 삼성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참 베트남이 뭐 우리가 다낭이 뭐 우리 베트남 경기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중으로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은 거예요. 베트남 생산 기지가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단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희망을 가질 거는 또 뭐냐면 베트남 총리하고 같이 트럼프하고 통화들 하면서 트럼프가 뭐 건전한 좋은 얘기 했다. 미국의 수입 관세 제로를 만들고 뭐 또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대미 관세도 뭐 0%로 뭐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협상을 지켜보자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특히 LG그룹주들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긍정적인 내용들은 LG전자의 인도 현지 법인이 인도 증시의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론 그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그 지역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인도 제품에서 뭐 TV, 가전, 세탁기, 뭐 에어컨 할 것 없이 다 1위를 달리고 있는 LG인데요.
거기에서의 오는 어떤 시너지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를 우리가 주봉으로 제가 이제 월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금 LG전자가 2015년에 39,300원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장중 저점이 41,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뭐 애플카 뭐 얘기도 나오고 해가면서 이 당시 때 2021년 1월 달에 19만 3천 원까지도 갔지만 이 2020년 대비했을 때 LG그룹의 매출이라든가 관련주들의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했을 때 이때보다도 못한 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는 4만 원이라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지돼야 될 자리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는 이 4만 원과 8만 원 라인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8만 원짜리가 이탈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6만 원대까지 온 거예요. 그럼 항상 이 박스에서의 주식값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6만 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68,600원인데 야 이거 6만 원까지 빠지나가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하단부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베트남 쪽과 긍정적인 어떤 관세 협상이 나오고 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대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8만 원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만 원까지 그냥 뭐 급전직하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8만 원 정도까지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20%인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밀려서 6만 뭐 5, 6천 원 온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용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러면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6만 5천 원 밑으로 오죠? 네. 그럼 5%씩 추가 매수하세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오고 8만 원 근처 가죠? 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30%라도 줄이거나 그게 힘드시면 전화를 한번 다시 주세요. 거기에 따른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 네. 그래서 8만 그러면- 원 정도에 때리고 밑에서 다시 또 채워 넣고 하는 이러한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이하로는 추가 매수 한 번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6만 원 초반까지 빠진다? 그러면 또 네. 5%에서 전체 비중 30%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1차 저항 8만 원, 2차 저항 10만 원 이렇게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네. 단가 낮출 자리가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6만 5천 원부터 6만 원 사이.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LG전자 같은 경우 6만 5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8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의해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이 자리에서는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HD 현대 마린 엔진, 매수가는 29,0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이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물음표 남기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좀 추가 매수가 현재 자리에서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29,000원에 비중 40%인데 추가 매수를 한다? 네. 그럼 비중을 얼마까지 만약에 지금 10% 20%라고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중에 내일이든 모레든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내가 자산이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어치를 샀는지 1억 중에서 4천만 원어치 샀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빠질 줄 어떻게 알았나라고도 하실 수 있겠는데 네. 현재 이 계속 박스권의 시장에서의 비중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소형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5%에서 10% 미만,
대형주 군단들이라 그래도 2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현금 30-40%는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 시간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일정하게 손실폭이 적으신 분들이라든가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일정하게 비중 축소해서 현금 좀 만드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야, 현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트럼프 수혜다 뭐다 지금 뭐 조선 방산주들이 트럼프 수혜가 아닌데 뭐 빠집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요. 전체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빠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얘도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시면 밑에서 120일 이평선에 대한 이 지지력은 계속 보여줄 수 있는 24,000원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단부 계속해서 여기서 25,000원에서 하방 잡고 있죠. 그러면은 얘 역시 마찬가지로 24,000원, 25,000원은 오히려 신규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29,000원, 3만 원이면 어떤 자리가 됩니까? 저항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자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3개월 이상. 그럼 이 자리 3개월 이상 저항이라는 거는 한 번 저항이었다가 돌파될까 말까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서너 차례 저항을 계속 받는 종목들은요. 거기에 썩은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반등 줄 때 오히려 28,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그리고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여기서 추가 신규는 가능한 자리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비중 조절이라는 거,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 항상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조심하면서 접근해보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24,000~25,000원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자리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29,000원과 3만 원 라인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밴드에 또 저희가 상담한 종목들 차트와 더불어서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또 밴드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종목은 사실상 뭐 이 등락률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대형주까지도 좀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그런 어떤 수급이 악화돼 있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맞을 매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맞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으면서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대응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지금 많은 종목들이 문의가 왔지만은요. 그 네. 종목이 갑자기 무슨 뭐 펀더멘탈에 이상이 생기고 실적 악화가 되고 어떤 부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시장이 대반등 줄 때는 어떤 놈들이든 물론 1등부터 10등까지 차이가 있겠죠. 대반등 주니까 그 대반등을 이용한 강도라든가 이걸 보면서 내가 비중을 축소할 거냐 추가 매수할 거냐 이런 어떤 그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종목 상담할 리뷰들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밴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아래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2시간 동안 여러분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